내 삼촌은 어느 시골 마을의 정신과 의사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약으로는 증상을 치료할 수 없는 환자와 대화를 나누어서 정신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일종의 상담원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아버지와 삼촌은 사이가 좋았는데 형제가 단 둘뿐이라 그런지 우애가 참으로 깊었다. 삼촌은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왔는데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나와 잘 놀아줬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었다. 시간이 흘러 난 고향을 떠나서 삿포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의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삼촌도 집에 오기로 했으니 설날엔 집에 꼭 오라며 연락을 해왔다. 삼촌을 무척 좋아했던 나는 어머니가 만든 밤과자도 먹고 삼촌에게 세뱃돈도 두둑히 받을 생각으로 오랜만에 본가로 향했다. 그렇게 고향에 도착해 집으로 가보니 여느 명절 때와 같이 삼촌이 응접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삼촌은 깡마른 최고의 아버지와는 달리 키가 아주 크고 100kg는 좋게 될 정도로 체격이 상당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삼촌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삐쩍 마른 상태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부석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흡사 노숙자와 비슷해 보이기까지 했다. 삼촌, 엄청 멋있어졌네요. 난 그렇게 태어난 척 웃어넘겼고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삼촌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삼촌은 내 근황을 물으며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래서 삿포로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대뜸 이렇게 묻는 것이다. 근데 지금 아이 목소리 들리지 않았니? 예? 안 들리는데요? 그런가? 역시 있지. 내가 요즘 어디에 있든지 아이 목소리가 들리거든. 이런저런 걸 나에게 명령하듯 시키는 거야. 그런 삼촌의 말에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삼촌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인데다 그 상황이 나에게 농담을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삼촌이 일하는 병원은 평범한 의료시설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중증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을 격리해두는 일종의 수용소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산속에 지어져 있었고 모든 창문에 쇠창살이 박혀져 있었다. 그런 환경 탓에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카운슬러들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특히 평소 성실하고 올곧은 성품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환자와 비슷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삼촌 말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함께 일했던 의사 중에 한 명이 음파가 뇌에 박힌다는 게 보인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한다. 나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구나. 그렇게 삼촌은 뭔가 즐거운 것처럼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귤을 집어들어 나에게 내밀었다. 보이냐? 뭐가요? 여기에 구더기가 잔뜩 들러붙어 있잖니. 봐라. 안에서 과육을 갉아먹으면서 껍질을 뚫고 꾸물꾸물 기어나오고 있잖아. 하얀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뭘 먹으려 하면 항상 이런 게 눈에 보인단다.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내 몸 안을 파먹고 나올 것 같아. 삼촌이 그토록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환영에 시달려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즘은 잠을 자는 것마저 괴롭구나. 자리에 누워있으면 누군가 천장에서 날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거든.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삼촌은 거실을 나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삼촌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기도 전에 가버렸는데 삼촌이 묵은 방에 깔아둔 이불이 그대로 있었다. 마침 무언가를 피해서 몸 하나만 달랑 도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나는 삼촌이 장난으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라 생각했고 일이 바빠서 먼저 돌아간 거라 여겼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삼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삼촌이 차선을 따라 잘 달리다가 갑자기 스스로 핸들을 꺾어버렸다고 한다. 그날은 날이 무척 맑아서 도로에 얼어붙은 곳도 없었는데 말이다. 친척 어른들 중 한 분은 삼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을 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삼촌과 같이 사람의 정신 영역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신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삼촌은 자신이 더 미쳐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왔던 걸지도 모른다. 삼촌은 자신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일까?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보니 사고 나기 전날에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어. 한밤중에 확인해 보니 너희 삼촌이 보낸 거였는데 그걸 듣고는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지워버렸거든. 혹시 병원 환자 중에 어린아이도 있는 걸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삼촌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음성으로 남겼다고 했다. 나 있잖아. 명령을 받고 말았어. 그리고 그런 삼촌의 목소리 뒤로 속삭이듯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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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우애가 깊었던 친형의 죽음을 두고 아버지가 장난이나 칠 뿐은 아니다. 아버진 여전히 건강하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도 두렵다. 언젠가 아버지도 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죽어. 죽으라고. 죽어버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병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군필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각 부대마다 귀신 목격담이나 괴담 한두 개 정도는 선임과 근무를 설 때 꼭 듣곤 합니다. 저 역시 위병소 근무를 설 때 제 맞선임이 귀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지금 정확한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꽤 흥미롭게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벽,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된 저는 각 생활관과 야외의 온도를 시간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생활관의 온도를 모두 파악한 뒤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마치고 곧바로 야외 온도를 확인한 뒤 막 행정반으로 들어가던 찰나, 그렇게 연병장에서 군홧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괜히 등골이 오싹해져서 잠도 깰 겸 탄약고 근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연병장으로 발길을 돌린 저는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탄약고 근무자들은 옆 보병부대에서 지원을 해준 인원들이었는데 보통 인솔자 1명에 근무병 2명에서 총 3명입니다. 그런데 근무자들 뒤쪽으로 먼지 모를 기이한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병부대 당직 사관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움직임이 기괴한 게 걸음걸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얼마 전 선임이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 속 귀신과 비슷해 보였고 그 형체가 절 빤히 쳐다보는 걸 느꼈던 순간 전 곧장 행정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겨우 근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자인 동기를 깨운 뒤 취침에 들어간 저는 잠이 든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눈을 뜨는 순간 건물대 앞쪽에 웬 시커먼 형체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마구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쳐서 겨우 가위를 풀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도 잠에서 깨질 않더군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자리에 누운 저는 잠이 들자마자 또다시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 까만 형체는 제 코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름 끼치게 웃어댔고 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구 발길질을 하다가 관물대를 세게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관물대가 그대로 제 몸 위쪽으로 쓰러지더군요. 전 그 상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의무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에 있던 동기와 후임들은 무사했지만 그 일로 큰 부상을 입게 된 저는 무려 2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그 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정말로 선임이 해준 그 이야기 속의 귀신이었던 것일까요?